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패러데이 법칙을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전자기학은 맥스웰 방정식 겨우 4개로 다 이 표현이 되는데 그 맥스웰 방정식이 이 실제는 어떻게 이렇게 적용되는지 그걸 이렇게 잘 이해하는 것은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보면 이 연습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죠. 연습 문제가 많이 있는 이유가 그런 문제들을 이제 풀어봄으로써 그 방정식, 맥스웰 방정식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물리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전자기학은 부단한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지금 이 그림이 이제 교과서에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아래쪽 방향으로는 이제 x축, 수평축으로는 y축, g축은 x에서 y로 회전하면 아마 칠판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이제 g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제 위에 이런 이 도선이 있습니다. 아래에도 이 도선이 지금 있어요. 이랬을 때 이 룹이 지금 이제 하나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난 룹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끝도 이제 도체로 돼 있어요. 돼 있어서 이렇게 전류가 이 룹을 따라서 흐를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도체, 아래에 있는 도체는 좀 특별하게 만들어서 위에 놓인 이 막대가 있네요. 이 막대도 도체예요. 자, 도체는 전류를 잘 흘리는 그런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J는 시그마 E 해서 E 벡터가 있으면 J가 전류 밀도가 생기는 그런 이제 물질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막대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돼 있어요. 이제 슬라이드 같이 이제 저 위를 슬렁슬렁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하고 가정을 해보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류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일반 물리 시간에도 비슷한 문제를 이제 풀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물리 시간에는 아주 이런 정확한 이제 아주 복잡한 그런 계산보다는 개념적으로 이제 이해하기 위한 그런 문제풀이였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막대가 이제 u의 속도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정지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그래요. 근데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y가 8cm 위치에 있대요. 8cm. 지금 x는 6cm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y도 8cm로 고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u 벡터도 0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슬라이딩 막대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각형의 루프가 형성이 되죠. 이제 폐 회로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제 뭐가 주어졌냐 하면 B 필드가 이 자개가 이제 요 칠판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지금 가해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B 필드는 이제 자석 같은 게 있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니폼하게 지금 모든 이 공간에서 B는 이제 균일하게 유니폼하게 생겨 있다. 이렇게 이제 가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B는 지금 4 코사인 10의 6승 T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3승은 이제 밀리 단위니까 따로 띄어놨고요. 그래서 AG 칠판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이제 가해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B
B필드를 시간축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코사인 모양으로 이렇게 진동하는 그런 이제 B필드다 하는 거죠. B가 이제 스태틱하지 않고 저런 정연파 모양으로 이제 회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함수는 B필드는 지금 크기가 4예요. 4. 그러면 이쪽도 마이너스 4겠죠. 그리고 이게 B 단위는 이제 밀리 테슬라가 되겠어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밀리 테슬라인 상황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코사인 함수를 생각할 때는 코사인, 그 다음에 2파이 곱하기 f t, 2파이 ft로 일반적으로 표시를 해요. 코사인 2파이 ft. 그래서 2파이 f를 보통은 각주파수 해서 오메가 t로 표시하죠. 네, 그래서 오메가는 2파이 f가 되죠. 그랬을 때 오메가는 각주파수라고 불러요. 각주파수. 그래서 단위는 radian per second가 돼요. radian per. 반면에 F는 이제 오메가를 2파이로 나눈 거죠. 이것은 우리가 보통 그냥 주파수 이렇게 불러요. 주파수. 그래서 단위는 헐츠 이렇게 씁니다. 단위는 헐츠다. 자, 여기에서 보면 10의 6승 t니까 10의 6승 t 그러니까 2파이 ft가 10의 6승 t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f는 2파이분의 10의 6승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주파수는 2파이분의 10의 6승이고 주기는 그거의 역수였어요. f분의 1. 10의 6승분의 2파이니까 2파이 마이크로 세컨드겠죠. 마이크로 세컨드. 10의 마이너스 6승초니까요. 마이크로 세컨드겠네요. 그러니까 주기가 여기서 요 주기 한 주기가 여기서는 한 주기가 주기 t는 2파이 마이크로 세컨드이다 하는 이런 거죠. 마이크로 세컨드. 저런 이제 B 자계가 계속해서 이렇게 진동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각형 네모난 이 면을 이제 관통하는 혹은 쇄교하는 좀 어려운 말이죠. 쇄교, 관통 비슷한 말이에요. 이 관통하는 플럭스 양은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변하겠죠. 플럭스 양도 코사인 함수로 이제 변하겠네요. 그러니까 플럭스는 BDS였어요. BDS인데 이 B가 이제 공간에서는 균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 함수 상수로 취급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B 곱하기 그냥 면적하면 되겠네요. 면적. 그러면 B가 저희 주어졌어요. 그러면 4 코사인 10의 6승 T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S는 이거의 면적이니까 면적 6cm와 8cm 그러니까 6, 8에 48이 되겠네요. 48 그러니까 6, 8에 48 미터로 표시하면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48 곱하기 8에 48 하면 얼마입니까? 48 곱하기 4 48 곱하기 4 48에 32 4, 4, 16 192죠. 그러니까 이것은 192 코사인 10의 6승 t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룹에 이 유도되는 이 기전력이 얼마냐, 유도되는 유도 전압이 얼마냐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V EMF가 얼마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EMF는 우리 지난 시간에 Electromotive Force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force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힘이다, 그런 이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전하가 주어지면 전하 주변에 일렉트릭 필드가 탁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정전기장에서 배운 건데, 그게 이제 다른 또 에너지 소스가 있을 때, 즉 다른 에너지 소스라는 것은 이제 뭐 전지일 수도 있고 발전기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였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전압을 이제 VEMF 혹은 또 이 패러데이 법칙에서처럼 자계, 시간에 대해서 변동하는 자기 혹은 자기 플럭스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 이것을 VEMF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이제 뭐였냐면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dt의 d psi였어요.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그 패러데이의 법칙이다 하는 거죠. 이 패러데이 법칙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단순하죠. 이거 이제 미분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미분하면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 마이너스 사인이죠. 플러스 부호로 바뀌네요. 그러니까 192 곱하기 10의 6승이 나오겠어요. 10의 6승 사인 10의 6승 t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7승,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되나? 그러면 19.2 사인 10의 6승 t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이런 이제 볼트로 생긴다 하는 거죠. 볼트로. 그래서 이 유도되는 이 전압을 보니까, 유도되는 전압은 여기다가 그래프를 같이 그려본다면 사인파가 됐죠. 이제는 사인파가. 그래서 유도되는 전압은 사인파가 돼서 이런 모양이 되더라. 이런 모양이 되더라 하는 거죠. 사인파가 돼서. 잘못했나요? 이런 그림을 이렇게 해서 사인파가 됩니다. 그림을 좀 잘못 그렸죠. 그림을 조금 더 잘 그려보면 여기서 여기 맥시멈으로 가죠. 다시 미니멈으로 오고, 그다음에 다시 맥시멈으로 가고, 이런 사인파 모양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사인파 모양. 그래서 이 사인파의 이쪽 크기를 이쪽으로 이제 V를 놓으면 이쪽의 앰플리튜드는 19.2 마이너스 19.2, 요 사이를 진동하는 그런 전압 파형이 되겠다. 이게 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보면 코사인 파니까 B가 이 변하지 않을 때는 이 코사인 파의 정점이죠. 정점, 아래 정점이나 위 정점에서는 코사인의 변동률이 0이죠. 변동률이 이렇게 0이란 말이에요. 플랫한 부분이니까. 거기에서는 전압이 유도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코사인 함수가 가장 빠르게 변동하는 부분은 코사인 함수가 0을 크로스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그 크로스하는 부분에서 이 볼테이지 VEMF가 제일 크게 나오죠. 크로스하는 부분에서 항상 크게 나오는. 그래서 자속하고 그 다음에 유도 전압하고는 90도의 위상 차이가 있죠. 90도 이상 차이가 있다는 소리는 하나가 코사인파면 다른 쪽 하나는 사인파로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네. 자, 이것은 이제 바로 패러데이 법칙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Q와
Q와 P 사이에 이제 Q와 P 해서 이런 룹 사이에 전체적으로 이런 룹 사이에 V EMF가 형성이 되니까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흐른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뭐 전부 도체예요. 도체니까 저 전류는 저 VEMF를 이제 저항으로 나눠 줘야 되는데 저항이 만약 0이라면 전류가 이제 많이 흘러버리겠죠. 그러면 저게 이제 뭐 타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여기에 뭐 저항 R을 설치를 했다. 저항 예를 들어서 여기 저항 R을 설치를 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전류가 또 흐르겠죠. 전류 IT가 이제 유도가 될 거라 이런 말이에요. 이제 저항 R을 설치를 하면 그러면 전류 IT는 R분의 V EMF로 주어져서 R분의 19.2 사인 10의 6승 T 이렇게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저항을 주면 저 전류가 계산이 되겠죠. 네. 자, 이런 상황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막대가 이제 움직인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 U 벡터가 0이 아니고 20 AY로 주어졌다. 이 미터 퍼 세크로 이제 U가 Y쪽 방향으로 등속 운동을 이제 한다 이거예요. 속도가 가속되지 않고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쭉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느냐? 그러면 다시 이제 저항이 그냥 없다고 해봅시다. 있으나 없으나 저항이 있으나 없으나 이 유도되는 전압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단지 저항을 둠으로 해서 유도 전압에 의해서 생기는 전류의 양을 이제 조절할 수는 있는 거죠. R분의 V 이런 형태로 해서 그리고 여기서는 B가 변동이 없어요. 아까 문제는 B가 코사인 파였는데 이번에는 B가 그냥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AG로 이렇게 주어졌어요. B가 이제 시간에 대해서 변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이럴 때 또 유도되는 전압이 얼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움직이니까 이건 이제 지워도 되겠죠. 첫 번째 문제는 지워서 움직이니까 이제 B는 그대로 있지만 저 막대가 움직이니까 면적이 이제 점점 커지겠네요. 점점 커지겠어요. U가 이렇게 움직이면 요 루프의 면적이 커지죠. 면적이. 그러니까 루프의 면적은 S of T 이제 시간의 함수가 되겠네요. 시간의 함수. 그래서 면적은 저희 X축 방향으로 6cm였어요.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에다가 그 다음에 요 횡방향 길이를 더하게 되겠죠. 그러면 ST는 곱하기 Y가 시간 T는 0에서 Y는 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꼭 0이 아니어도 상관없는데요. 이렇게 놔봅시다. 그렇다면 YT는 T가 0일 때 Y가 0이라면 YT는 UT가 되겠죠. 등속 운동을 하니까 속도 곱하기 시간 그게 이동한 거리잖아요. 이동한 거리. 그래서 Y 대신에 UT가 되겠다 하는 거죠. UT.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X고 이게 Y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에 속도가 여기서 20으로 주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20의 t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면적이 이제 시간의 함수여서 이 플럭스는 푸사인은 BS란 말이에요. 아까 이제 BS인데 B가 유니폼하니까 적분하지 않고 그냥 상수 취급을 했습니다. 그럼 B가 지금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S를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1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T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이 뭡니까? 이 자기 플럭스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는 그런 형태로 주어지는군요. 그러니까 이것은 4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t다 이렇게 주어지네요. 그러니까 VEMF는 어떻게 되겠느냐? 마이너스 dt분의 d psi 이렇게 보면 이거 뭐 1차 함수니까 마이너스 4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하나 둘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볼트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8 미리볼트다 이렇게 주어지네요. 이제 이 등속 운동을 쭉 하니까 U가 일정하니까 유도되는 그런 전압 VEMF도 마이너스 4.8 미리볼트로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네요. 이렇게 그런 이제 상황으로 나오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QVEMF가 마이너스 4.8 미리볼트로 되니까 이때 이제 이 전압의 크기는 4.8 미리볼트인데 이게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흘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때는 렌치의 법칙을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렌치의 법칙은 뭐였어요? 자속이 증가하면 그걸 낮추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긴다. 반대 방향으로 생긴다고 그랬죠. 이제 이런 경우는 U가 이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이 자속이 늘어나잖아요. 면적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자속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 전류가 생겨야 돼요. 자속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생긴다는 소리는 자속이 이렇게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겨야 된다.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기려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겠죠. 이 방향으로. 그래서 I 방향이 이렇게 흘러야겠다 하는 거죠. 전류 I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면 이 유도되는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흘러주면 그게 유도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개는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되죠. 그래서 원래 있었던 B하고 유도되는 B가 서로 상쇄가 되는 그런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위해서는 전압이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게 이렇게 유도 전류가 생긴다. 그래서 여기 이 P에서 Q 방향으로 4.8 미리볼트가 생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자속을 해방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저걸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제 힘이 느껴져요. 저걸 움직이면 안 움직이려고 이제 한다 이 말이야. 저는 유도되는 자개 때문에 이게 그냥 저게 이 마찰이 전혀 없어도 안 올라오고 그래요. 힘이 느껴진다. 그래서 에너지를 줘야지 이걸 이렇게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반면에 또 이쪽으로 밀치면 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제 거꾸로 U가 반대 방향이면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고, 그죠? 반대가 되고, 거기 유도되는 전류에 생기는 이 자하계는 칠판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림 속에 같이 그려보면서 연습해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같은 상황에서 세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 막대 속도가 U는 20으로 B번과 같아요. U는 20, A, Y 이렇게 같고, 그 다음에 B 벡터가 4 코사인 10의 6승 T, 아까와 같이 A번과 같이 10의 6승 T, 그런데 속에 Y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B가 Y의 또 함수로 주어져 있는 그런 경우네요. Y. 예.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이거 이제 지워볼까요?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자속을 구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속은 자, 인테그랄 BDS인데 이제 B 안에 Y가 들어가 있어요. Y가 들어가 있어서 더 이상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상수로 취급을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넣어보면 B 벡터는 4 코사인 10의 6승 T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B 벡터는 AG 벡터 방향이에요. 자, DS 벡터도 마찬가지로 G 벡터 방향이어서 적분이 이제 dx, dy 이렇게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x는 정해져 있죠. 얼마에서? 0에서 0.06까지 6cm고 y는 0에서 시작해서 이제 y까지 간다고 합시다. u로 이렇게 등속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y의 위치가 이제 바뀌겠네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자, 계산을 해보면 이 x 값은 0.06, 그러니까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4 곱하기 y에 관한 적분을 해야죠. y에 관한 적분이 지금 자 코사인 마이너스 y네요. 그러니까 사인 10의 6승 t 마이너스 y, 이걸 미분하면 코사인 10의 6승 t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가 붙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앞에 하나 더 넣어줘 보자. 그래서 y가 0부터 이제 y까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4, 6에 24, 그러니까 마이너스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사인 10의 6승 t 마이너스 y에다가 y 0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사인 10의 6승 t 이렇게 되죠. 이렇게. 네. 그런데 y는 여기서 y는 등속 운동을 하니까 B번에서와 마찬가지로 UT가 돼요. UT. y는. 네. 그래서 y는 UT니까 이걸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에 사인 10의 6승 t 마이너스 20t가 되죠. 20t. 그러니까 10의 6승 마이너스 20t가 되죠. 그러니까 10의 6승 마이너스 20의 t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10의 6승 t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유도되는 전압은
유도되는 전압은 마이너스 dt d psi. 이제 이 psi를 미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해주면 이거 미분해주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에 이거 미분하면 10의 6승 마이너스 20의 코사인 10의 6승 마이너스 20의 t 마이너스 이거 미분하면 10의 6승의 코사인 10의 6승 t 이렇게 되겠네요. 네. 자, 식이 좀 복잡한데요. 그래서 이걸 해보면 대략 이 부분 10의 6승 마이너스 20은 거의 10의 6승에 가까우니까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240의 코사인 10의 6승 마이너스 20의 t 마이너스 240의 코사인 10의 6승 t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네. 그래서 뭐 계산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해볼 수밖에 없어요. 한번 해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 똑같은 이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문제를 구해봤습니다. 네. 자, 다 이해를 잘 했으리라 믿고요. 또 다른 이그젬플을 하나 또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이그젬플에서는 그림을 좀 다시 이제 그려야겠는데요.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하죠. 자, 이것은 이제 어떤 지금 모양이냐면 3차원 공간상에서 B 벡터가 50 이제 10의 마이너스 3승 해서 x축 방향으로 균일하게 모든 지역에서 균일하게 이제 인가되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각형 이제 도선 틀이 있어요. 이 틀이 있는데 이게 뱅글뱅글 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베어링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 수 있게 되어 있다 해봅시다. 그러면 이 도는 주파수가 오메가 각 주파수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2파이 곱하기 50으로. 그러니까 F가 50이니까 1초에 50바퀴를 돈다 이 소리예요. 50바퀴를. 도는 각도가 이제 파이니까 저 그림에서 보면 요 위에서 보면 x축, y축이 있는데
이 이 선이 이제 요 뭐죠? 사각형 틀을 위에서 보면 선으로 보이겠죠? 선으로. 이게 이렇게 회전한다 하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2파이 곱하기 50으로. 그래서 이런 문같이 생긴 이런 문 이제 지축상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로테이션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로테이션을 할 때 저 룹에 생기는 EMF를 한번 구해봐라 하는 그런 문제네요.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이 사각형 룹이 시간 t = 0일 때는 yg 평면상에 놓여 있다 하는 거예요. yg 평면상에, 즉 파이가 90도이다 하는 거죠. t가 0일 때. t가 0일 때는 요 yg 평면상에 딱 놓았어요. 그때 이제 탕 시작해서 뱅글뱅글 이제 돌고 있다. 도는 상황이다. 이런 이제 상황에서 문제는 유도 기전력을 구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유도 기전력을. 자, 그러면 푸사이는 시간의 함수인데요. 시간의 함수인데 어떤 모양일까요? 이게 시간 0일 때는 요 B 필드가 X축 방향으로 가해져 있으니까 이 룹이 만드는 면하고 B하고 수직 관계죠. 수직 관계여서 제일 푸사이가 클 때겠네요. 클 때겠죠. 그래서 이 푸사이는 시간이 0일 때 제일 크겠어요. 푸사이 맥시멈 값으로. 그래서 저게 회전을 하니까 이런 코사인 그림을 그리겠죠. 코사인 그림을 그리면서 푸사이가 변동하겠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원운동, 이 원운동을 이렇게 등속 원운동을 하니까 이 플럭스 파이는 당연히 이제 코사인 함수 모양을 가져야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시간 함수는 phi of t는 psi t는 어떤 맥시멈 값에다가 코사인 함수인데 이렇게 회전하는 것은 이 각주파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각주파수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다 하는 거예요. 2파이에 50t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다 이런 거죠. 그러면 psi의 최대값은 얼마냐 하는 것은 요 b에다가 이거의 면적을 바로 곱한 거였어요. 그럼 b는 50 곱하기 10의 말 3승이고 면적은 여기서 3cm, 4cm니까 자 3, 4,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러니까 6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되네요. 10의 마이너스 7승 그러니까 psi t는 6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의 코사인 2파이 곱하기 50t 이렇게 주어진다. 100파이 t죠. 100파이 t. 그러면 VEMF는 마이너스 dt d psi 이걸 이제 적용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psi가 여기 주어져 있으니까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어서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600 곱하기 100파이가 나오죠. 100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사인 100파이 t 이렇게 되겠네요. VEMF가.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입니까? 이 10의 마이너스 4승은 6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사인 100파이 t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군요. 이렇게 돼요. 단위는 볼트가 되겠다. 단위는
I는.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이제 VEMF를 그림을 그리면, 자, VEMF는 사인 함수죠. 사인 함수. 그래서 사인 함수, 이제 VEMF를 여기다 그립시다. 그냥 VEMF는 사인 함수여서 이런 모양을 갖는다 하는 거죠. 이런 모양을. 그래서 크기가 여기가 6파이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6파이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T가 1ms일 때는 VEMF가 얼마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뭐 T 1ms만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10의 마이너스 3승에 사인 100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거 계산해 보면 그때 EMF가 얼마가 나오냐? 5.825mV가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5.8mV가 나오더라.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다. 임의의 시간에서 계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묻는 것은 T가 3ms일 때, 유도 전류 I는 얼마냐 하고 물어봤어요. I는 얼마냐? 그러면 I는 VEMF 나누기 저항이잖아요. 이 저항이 여기서는 주어져 있어요. 만약에 저항이 없다면은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잘못하면 타버려요, 선이. 저항을 이렇게 줬어요. 얼마를 줬냐? 0.15를 줬네요. 그래서 0.1에 VEMF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대로 6파이 10의 마이너스 3승 사인 100파이 곱하기 3ms니까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I는 0.15A가 나오더라. 0.15A가. 그래서 VEMF가 사인파니까 I도 사인파가 되는 거죠. I도 같이. V와 I는 여기서는 이제 동위상이 됐어요. 위상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이제 사인파 형태로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도 결국 이 패러데이 법칙의 의미만 잘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죠. 그래서 자속 푸사이만 구하고 그게 시간에 대해서 총 자속이 어떻게 변동하느냐 하는 것만 그릴 줄 알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교과서에서는 조금 어렵게 좀 다른 방법으로 풀었는데 굳이 교과서에 있는 방법 그렇게 그 방법으로 풀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문제 하나를 더 해봅시다. 자, 그림을 먼저 그리면요. 자, 이런 모양으로 생긴 것을 여러분들 토로이드라고 그랬죠. 토로이드. 그래서 여기에 V1 전압이 걸려서 I1 이걸 이제 1차 쪽이라고 합니다. I1T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턴수는 N1턴이 감겨 있고 N2턴이 감겨 있다.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V2고 전류가 I2다. 그리고 토로이드의 뮤가 뮤는 500뮤 제로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토로이드에서는 원래 토로이드는 이렇게 원주상에서 이런 원 모양으로 해서 솔레노이드 코일 긴 솔레노이드 코일을 이렇게 원으로 휘어가지고 솔레노이드 코일의 이 양쪽 끝을 만나게 한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이 문제를 풀어봤었죠. 솔레노이드 코일에 뭡니까? 솔레노이드 코일의 이 평균 반경을 로 제로라고 했을 때, 이 안에서 필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 그 암페어 법칙을 이용해서 해봤어요. 근데 이것은 이 솔레노이드 코일이 이렇게 있을 때 이 턴수가 n턴이다. 그 다음에 이거의 길이가 L이다. 길이가 L이다. 그러면 H 필드는 뭐였어요? L분의 N I다. 전류 I가 흐르면 이 전류 I가 흐를 때 이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단위 길이당 턴수를 스몰 n이라고 한다면 ni다. 이렇게 구했죠. 그러면 B 필드는 뮤 곱하면 되죠. 뮤 L분의 N I 이렇게 될 거예요. 뮤만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 토로이드 안에만 이 필드가 이렇게 갇혀서 뱅글뱅글 도는 이런 필드가 안에서 생길 거다 하고 우리가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토로이드가 만드는 B 필드는 이 솔레노이드가 만든 거랑 같아요. 이렇게 끝을 휘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같아요. 그래서 뮤 ni 이렇게다가 요 길이가 여기서는 이제 솔레노이드는 직선 길이인데 토로이드는 요 원주 길이, 평균 원주 길이로 해서 2파이 로 제로 이렇게 넣었어요. 요 L 대신에 평균 원주 길이 2파이 로 제로. 자, 그래서 솔레노이드나 토로이드나 사실은 B 필드가 같은 개념으로 이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이 뮤가 이 전체 이 3차원 공간에서 다 똑같은 뮤인 것을 고려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보니까 토로이드가 여기 이 뮤가 500뮤 제로니까 공기보다 뮤 값이 500배가 크네요. 그리고 밖은 뮤 제로예요. 이런 경우에는 코일이 이렇게 다 칭칭 일반 원래의 토로이드 모양대로 온 이 원주를 다 휘감고 있지 않더라도 이 코일에 의해서 생기는 자개가 요 안에서 그냥 그대로 뱅글뱅글 돌게 됩니다. 돌게 돼요. 즉 밖으로 이렇게 밖으로 새 나오는 B 필드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토로이드 안이 자성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자성체 속으로만 B 필드가 많이 흐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이 자기 저항이 작다 그래요. 자기 저항. 이제 저항은 전류의 흐름인데 자기 저항은 플럭스에 대한 저항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뮤가 큰 것과 작은 것이 섞여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자기장이 뮤가 큰 쪽에 이렇게 싹 몰리는 그런 경향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길이가 다 휘감고 있지 않더라도 자속이 이렇게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토로이드 상황과 같은 상황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거의 단면적을 S라고 한다면 이 코일 1이 만든 자개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류 I1이 흐르면 자개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 코일 1 1차 측, 1차 코일이라고 합시다. 이 1차 측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B는 이 식을 쓰자 이거예요. 그대로 똑같은 상황이어서 그래서 2파이 로 제로 그 다음에 뮤
이제 뮤는 500뮤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턴수 n1 1차 측 턴수 n1에 i1 이 된다 이거. i1 전류. 네. 자, 그러니까 플럭스는 B 곱하기 S가 되니까 여기다가 저 단면적만 곱하면 되겠다 하는 거예요. I1의 면적 S, 단면적 S. 그래서 이 플럭스가 계속해서 순환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턴수가 N1 턴이어서 여기에 N1 이게 그대로 붙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V2는 저 2차 측에 유도되는 전압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런 룹이 있으니까 자 마이너스 dt분의 d 푸사이 그다음에 턴수가 여기서는 n2네요. 그러니까 턴수만큼 곱한다겠죠. 그래서 n2 해주면 마이너스 n2에 이 dt분의 d 푸사이 이걸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2파이 로 제로분의 뮤 n1 s 이건 상수고 그 다음에 dt분의 di1 이거가 이제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i1t는 문제에서 어떻게 주었냐면 3 sin 100파이 t로 주어졌어요. 3 sin 100파이 t. 그러니까 여기서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2파이 로 제로 그 다음에 뮤 n1 n2 s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미분하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300파이 코사인 100파이 t 이렇게 주겠네요. 예. 그래서 이 값들을 다 대입하면 되겠어요. 문제에서는 N1은 200회고 N2는 100회래요. 이거 다 대입하면 되겠어요. 뮤는 500 뮤 제로 그러니까 500 곱하기 4파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 대입하면 되고 그 다음에 로 제로가 10cm래요. 평균 길이가 로 제로가 10cm 그러니까 로 제로는 0.1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 대입하면은 V2가 구해지겠어요. 구해지는데 해보니까 마이너스 6파이 코사인 100파이 t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코사인 100파이 t가 되더라.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이제 이 변압기라고 그래요. 전압을 이제 승합도 시키고 강압도 시켜주는 전압을 바꿔주는 그런 장치다 해서 이 변압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변압기에 조금 더 이제 일반적인 모양으로 여기에 이제 저 모양이 꼭 동그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자기 이제 회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뮤 값이 요 안에 뮤 값이 뮤 제로보다는 굉장히 큰 물질로 만들어져 있다 이거예요. 아까 여기에서 500 뮤 제로처럼 이 큰 물질로 만들어져 있고 이 밖은 뮤 제로다. 그러면 여기에 1차 코일이 감겨 있고 여기에 2차 코일이 감겨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번에는 아까는 이제 전류를 기준으로 구했는데 이제는 전압 기준으로 해봅시다. V1이 흐르고 여기에 I1이 전류가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턴수가 N1 턴, N2 턴 했을 때 이쪽 측에 유도되는 전압이 어떻게 될 거냐 I2라고 합시다. 이걸 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전압 V1이 가해졌다는 소리는 자 전류 I1이 흐르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럭스가 생긴다 하는 거죠. B 필드가 생겨요. 그래서 플럭스는 B에다가 단면적 S를 곱한 건데 V1은 마이너스 턴수가 N1 턴이니까 dT분의 d psi예요. psi. 그래서 B가 이제 시간에 대해서 변동하는 이제 거예요. 사인파든 코사인파든 이런 걸로 주어져서 그 다음에 V2는 마이너스 N2분의 이 플러스가 그대로 순환을 하니까 코일 2 입장에서 봤을 때도 psi가 똑같아요. 서로 공유를 하고 있어요. 같은 그 자속을 코일 1과 코일 2가 공유를 하고 있어요. 이 자성체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N2분의 똑같은 dT분의 d psi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V1분의 V2로 나눠줘 보면 dT분의 d psi 이렇게 나눠보면 이게 서로 상쇄가 되죠. 그래서 N1분의 N2가 된다. 그래서 V1분의 V2는 N1분의 N2가 돼서 이 권선 B에 따라서 전압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N1이 100이다. N2가 200이다. 그러면 여기에 100볼트를 인가하면 여기서는 200볼트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승합을 해준 거죠. 2배로. 거꾸로 권선수가 여기가 200이고 100이면 이제 강합을 해주는 거죠. 여기가 100볼트일 때 이쪽 이제 50볼트로 2분질로 줄어들겠다 하는 거죠. 근데 단지 저기서 V1이 이 something A sin 오메가 T 이런 꼴로 시간에 대해서 변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파수에 상관없이 이제 여기서는. 근데 V1이 시간 변동성이 없다 그러면은 변압기로서 작용을 하지를 않는 거죠. 이게 이제 변압기의 간단한 그런 원리를 전자기학적으로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주로 이제 패러데이 법칙을 응용하는 그런 여러 예제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예제들을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복습하면서 풀어보면서 패러데이 법칙의 의미를 한번 곱씹어 보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